안녕하십니까. 자,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셔야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중간에 뭐 아무 안 하면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세법 하루 전날이라도 그죠? 한번 전날 봤던 거, 전에 봤던 거 복습하고 오셔요. 복습했어요? 우리 이기재 씨는? 저는 이거 강의 듣는 게 다. 다예요? 그럼 더 날라갔겠네. 오늘은 어디 한지 알아요? 혹시? 네. 희득세에서 지난 시간에 세율까지 해서 세율까지.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비과세, 납세 절차하고 오늘 많이 할 거예요.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까지 지금 할 생각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좀 빠르게 복습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총론 배웠잖아요. 우리가 16문제가 나오는데 총론은 뭐예요? 총론은 모든 세율 공통이라고 했잖아요. 네? 공통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두 개가 나와요. 두 문제가. 그래서 두 문제 중에 뭐가 나오냐면 목차 한번 볼게요. 목차는 총론에서 배운 내용이 있는데 조세 정의하고 특징 봤죠. 조세가 뭔지 그래서 특징도 봤고요. 부동산 관련 조세, 우리가 공부할 부동산 관련 조세는 뭐예요? 취득세, 그죠?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죠? 이 6개 세를 공부할 세고요. 이 중에 양도세가 6개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고, 취득세가 3문제 생각하고, 재산세가 2개, 종부세 2개, 등록세 하나, 종합소득세 3문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세의 공통이 이제 총론입니다. 총론 2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법을 배운다는 말은 그 세법, 법이 정한 규정 내용을 배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법 규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예요? 과세할까 말까. 과세 요건 규정이 있었고. 괜찮네. 실판. 그 다음에 절차 규정이 있어요. 그죠? 절차 규정. 요건은 뭐예요? 다시 4가지가 있었고,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지를 정한 과세 대상 규정과, 그죠? 누구에게 과세할지를 정한 납세 의무자 규정. 그 다음에 얼마의 세금을 낼 것인지를 정한 규정으로 뭐예요? 과세 표준과 세율이죠. 알듯이 모든 세는 뭐야? 모든 세는 이 과세 표준에다가 그죠? 세율을 곱해가지고 그죠?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세권을 충족하게 되면 납세 의무를 져야 할 텐데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절차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납부 방법 어떻게 낼 것인지 납부 방법 규정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낼 것인지 납기 그리고 어디에 낼 것인지 납세지 그죠?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험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규정을. 시험 때까지 이 규정을 공부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를 배운다는 이야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을 공부하고 어떻게 낼지, 그죠? 언제까지 내고 어디에 내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등록세, 재산세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내용은 좀 복잡하고 어떤 건 간단하고 해요. 그죠? 물론 시험 목적이니까 처음에 자주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그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 총론에서는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예외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매년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납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어떻게 확정하고 어떤 사유로 소멸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불복 절차 배웠고, 그죠?
모든 소유 공통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납세무자한테 납세 고지서 등 서류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그죠? 총론에서 공부할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에 납세의무 성립부터 보겠습니다. 자,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성립하는데요. 시기를 그죠? 시기를 알면 돼요. 시기를. 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은요. 확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과세표준과 세금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세액을.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가 정해져야 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확정입니다. 확정은요. 누가 확정하냐인데요. 누가 확정합니까라고 하면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그죠? 내가 민주적으로 신고해서 확정할 수도 있고 과세권자가 뭐예요? 그죠? 직접 결정해서 확정하는 게 있죠?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 소멸은 납부 등 소멸 사유를 그죠? 사유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립 시기는요.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요?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해요. 네? 취득한 때.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면 취득세는 취득해야 납세의무가 성립하니까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이 말은 납세의무를 지기 싫으면 취득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하지 않으면 되겠죠. 등록면허세는 뭐예요? 등기 등록한 때가 되고요.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1년 중에 한 날을 정해가지고 이날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법에 정해놨습니다. 그걸 과세 기준이라고 하고요. 이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재산세의 자식이고요. 아들입니다. 가치합니다. 그래서 똑같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기간세이기 때문에 소득은 기간으로 파기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야 그죠?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보니까요. 12월 30일이 성립시기다. 그 다음에 확정입니다. 확정은 누가 확정하냐인데요. 확정하냐인데 납세의무자가 그죠? 신고에 의해서 확정하는 게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과세권자가 이 결정에 의해서 확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납부 방법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신고 납부한세가 신고 납부 방식입니다. 그 신고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징수, 정부 부과 방식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확정하는 세인데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 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정부가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확정하는 세예요. 다만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뭐예요? 선택에 의해서 뭐예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고 납부 방식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않거나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누가? 과세권자가 확정을 하죠. 2차적으로. 예. 그 다음에 납세의무 소멸입니다. 소멸은 일단 소멸 사유 알아야 할 텐데요. 소멸 사유. 소멸 사유는 납부, 내면 다 소멸하겠죠? 충당은 뭐라 그랬어요? 내야 할 세금과 환급받을 세금을 퉁치는 거예요. 상계하는 걸 충당이라 그래요. 그만큼 소멸합니다. 부과를 취소한 경우 적법하지 않은 부과에 대한 취소를 부과 취소라고 그래요. 소멸되겠죠?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영구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소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징수권도 청구권이다 보니까 소멸시효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권을 장기간 불행사하게 되면 어쩌요? 징수권을 소멸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면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유 정리하시고요. 시험에서는 이 소멸 사유가 아닌 것까지 섞여 나오니까 알았어요? 구별해서 아세요? 사망하거나 합병. 개인이 죽은 건 상속, 법인이 죽은 게 합병이에요. 부과철의 결손 처분은 소멸 사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자, 제적 기간은 몇 년입니까인데요. 자,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중에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기간이 깁니다. 일단 기본이 10년이고요. 무신고나 사기 기타 부정한 다 포함해가지고 15년입니다. 그죠? 체크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양도세가 우리가 공부할 세니까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국세하고 지방세에 해당됩니다. 얘는 일단 기본이 5년이에요. 이건 과소신고를 포함합니다. 과소 뜻이 뭐지요? 과소. 신고는 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지. 적게 신고를 만약에 법대로 하면 100원을 해야 하는데 한 50원만 신고한 거야. 그런 경우는 예, 신고는 했기 때문에 5년이에요. 일단 알잖아, 가소권자가. 그죠? 근데 이제 아예 신고 안 하면 모르니까 기간을 좀 길게 가야겠죠. 그래서 7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로, 그죠? 응? 사기친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10년으로 좀 길게 간다. 자체가 시험이니까 이건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노트에 보니까 적어놓은 게, 네. 그 무신고 밑에 그 외 신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네. 그 과세율을, 네? 과세율 있잖아요. 과세율? 네, 과세율을 알려주셨는데, 과세율이 뭐야? 세금 부과하는 율. 세율? 네, 세율. 네. 그 과세율은 세율. 그 20% 줘가지고. 20%? 그거는 사기 국외 그 외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그 메모 주실 때 부정 40%. 40%고 아, 10%. 그건 가산세. 가산세입니까? 네, 가산세. 이건 이제 제적 기간이 과소, 무신고, 사기 기타로 나눠진다면 네. 가산세 제도가 있잖아요. 가산세가 비율이 네. 요 과소 신고는 10%고 네. 무신고는 20%고 사기 기타가 40% 이 말이지. 가산세입니까? 일단 비교해서 정리라는 거예요. 직접 관계가 없어요. 아, 예. 근데 과소, 무신고, 사기로 나눠진다면 5년, 7년, 10년 하면 불이익을 준 거더라도 5년 길게 가산세 제도에서도 과소 신고보다는 무신고보다는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를 더 무겁게 하겠다로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준 거예요.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입니다. 좀 살살 해야겠구만. 소멸시효 기간도 법에 기간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징수권 행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세와 지방세가, 그죠? 형 동생이다 보니까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지방세는 따지고요. 국세는 이 5억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면 지방세 10년, 미만이면 5년. 국세는 50억 이상이면, 5억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 그죠? 이 금액 판단할 때 가산세를 제외하고 판단한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런 것도 시험입니다. 자체가. 몇 년이냐. 그러니까 이상과 미만을 따지하니까 5억이면 몇 년이에요? 국세. 5년 10년. 10년이겠죠. 이상 5억을 포함하니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지방세 불복 절차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행정관청의 불만이 있는 처분에 대해서 내가 권익이 침해가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이 절차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행정관청에 불만 있는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다가 행정관청 심판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 그죠? 이런 원칙이 있다 그랬죠. 이걸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법에 이제 이 절차를 두고 있어요. 이 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을 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법에서 지방세와 국세가 다른데요. 국세가 먼저 나와버렸네. 국세 먼저 설명할게요. 국세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둘 중 하나를 거쳐서 갈 수가 있고요. 다만 이시청은 선택이에요. 선택.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거쳐야만 됩니다. 각각 하나가 다 90일 이내에 신청 청구하고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주의해야겠죠. 국세의 이 신청은요,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당장의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뭐야? 다 똑같은데 다 90일이에요. 이조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지방세는요. 요 필수 절차가 국세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였죠. 얘는 심판 청구만 있어요. 네? 네.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 후 종류예요. 결정 후 종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예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각하 결정이라고 있고, 일단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러면 이제 심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주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주장을 그래서 봤더니 뭐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기각 결정이고요. 심리 결과 그 사람 주장 내용이 들어줄만 해요. 받아준 거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 청구를 받아주는 결정이 인용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용은 그 인용에 따른 뭐예요? 거쳐서 결정하거나, 그죠? 필요한 또 처분을 해주겠죠. 자, 불복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집행 부정지 효력이 있어요. 불복했다 그래서 집행이 멈추지, 과세권자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멈추면 어쩌겠어요? 네? 누구나 막 일단 불복하고 보겠죠. 그래서 불복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에, 처분의 집행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불복을 하더라도 납세 고지서 보내고 독촉하고 압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압류까지는 하는데요. 압류 이 절차가 내각이죠. 공매죠. 공매는 처분을 보류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커져버렸네. 마우스 한번 누르시면. 압류까지는 알았어요? 하는데 그 다음 공매는 제한할 수 있다. 보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요?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결정 처분이 있는 날까지가 아니라 이때부터 30일까지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정확히 말하면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불복인이 천재지변 등 있으면 당연히 그 청구, 그죠? 신청 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뭐예요? 소멸한 날로부터예요. 소멸할 때 정신 좀 차리고 14일 이내 청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송달입니다. 서류 송달은 누가 누구에게?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에게 이 서류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고요. 자, 일반적인 경우 당연히 그 명의자, 서류 수신으로 지정된 자를 말하고 다른 말로는 송달 받아야 할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에게 그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송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할 때는요, 일반 서류는 대표자에게 보내면 되지만 중요한 서류는 모두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랬죠. 그 중요한 서류가 뭐야? 납세 고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하니까 얘는 모두에게 송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송달 방법은 원칙은 직접 건네주는 겁니다. 송달 장소에 가가지고 교부 송달.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 송달도 가능한데요. 전자 송달은 능력이 좀 있어야 해. 컴퓨터를 다룰 수가 있는. 그죠? 그래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면 공시송달이, 그죠? 가능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공고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송달을 말합니다. 자, 이때 송달, 교부 송달 관련해서 알 것은요, 송달 장소에 갔더니 송달 받아야 할 자, 송달, 그 소신 명의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그 사용인 등 종업원, 또 동거인에게, 그죠? 송달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다만 이 자들은 사리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송달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이건요 공시 송달 사유라고 하면 안 돼요. 한 번씩 시험에 이걸 거부하면 이게 공시 송달 사유다 이렇게 잘못된 그죠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냥 뭐예요? 얘는 공시 그 송달 장소에다가 서류를 두면 돼요. 그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송달을 유치 송달이라고 해요. 유치 송달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우편 송달, 일반 서류는 일반 우편이 되겠고 역시 중요한 서류는 등기인데요. 납부 고지, 독촉, 강제 징수, 정부 명령에 관계된 서류는 중요하니까 등기로 일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을 하겠다는 거죠.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할 때, 주소, 그것은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우편 송달했는데 반송된 경우, 그 다음에 교부 송달, 2회 이상 방문했는데,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물론 2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며칠? 3일 이상 기간 동안에 2회 이상 방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정확히 말하면 이 경우는요, 방금 반송되거나 사람이 없는 경우는 로소 뭐예요?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공시 송달이 됩니다. 송달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언제요? 교부나 우표는 도달주입니다. 도달한 때가 되고. 전자송달은 저장될 때, 그죠? 입력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공시송달은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세고지서 등 송달 지연에 따른 납기 연장 규정입니다. 납기는 세금을 내는, 돈을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따라서 돈 마련할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얼마? 14일을 줘야 한다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납세고지서가 납기 지나가지고 도달하거나 납기 전에 도달하긴 했는데 납기까지 7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7일 이내. 그러면 언제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기로 하겠다는 그죠? 납기 연장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세 총론에서 그죠? 공부한 내용 정리했고요. 자, 이제는 이제 뭐예요? 뭐부터 공부해요? 취득세부터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를 배운다는 말은 뭘 배운다 그랬어요? 과세 요건, 납세 절차 규정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뼈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과세 대상은 취득이고요. 납세무자는 그 취득한 자, 개인법인 포함하고요. 과세 표준은 그 취득 가액이 돼요. 따라서 세율은 비율로 표시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납세무자가 자진 신고 납부하고요. 언제까지요?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야 되어 있고, 납세지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어디서 부과하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디서 부과해요? 도에서 부과하고. 알았어요? 시군이 아니죠?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합니다. 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세다 보니까 물건 소재지로 정해져야 해요. 주소지가 아닙니다. 그죠? 주소지가 어쩐다, 주소지가 하면. 사람이 많이 사는 거면 지방세가 많아지니까 고르게 지방세가 그죠? 배분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물건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경상북도 구미시잖아요.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사람이 알았어요? 구미시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어요. 어디서 부과하는 거예요? 응? 구미시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부과하는 거야? 경상북도에서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납이나 불납 부업고요. 면세점 제도가 있어요. 이 취득가액이 작으면 그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작잖아. 취득한 게. 그러면 아예 부과 않겠다는 제도가 면세점이거든요. 자. 저 면세점 저기 5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좀 뭐지 비행기 탈 때 면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것도 면세라고 할 수가 있지. 면세니까. 예. 어차피 세금을 면해준 거니까 면세점인데. 이건 다르다 이 말이죠. 용어 다르다 말이죠. 예, 아니,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 세금을 면해준다는 의미니까 비슷한 개념인데. 예. 거기는 점포로서 면세점이고,
여기는 뭐야? 한 점으로 점자, 한자로 점자예요, 점자. 면세하는 점이고, 그 면세점은 점포로서 면세점이고, 의미는 아무튼 세금을 면해주겠다는 의미는 같고.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부터서 이제 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과세 대상 배웠고요. 시기도 배웠고, 납세무자 배웠고, 과세 표준 배웠고, 세율까지 배웠거든요. 여기까지 배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비과세와 절차 규정을 공부할 겁니다. 자, 쭉 과세 대상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포함한 15가지를, 그죠? 과세 대상 자산이라고 하고요. 과세 물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7개를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얘네들을 취득해야만 돼요. 취득은 뭐예요? 일단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분분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랬죠? 예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이 차량과 그 친구들은 뭐에 대해서만? 승계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원시 취득에 대해 과세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승계만 과세해요. 그 이야기 했죠? 네. 차량 원시는 현대자동차가 차 만드는 게 원시 취득이거든요. 여기다 부과하게 되면 우리한테 차값에 포함시켜가지고 소비자한테 떠넘기기 때문에 차값만 올라가. 그래서 승계 취득만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은, 자, 사실상 취득이 있고요. 여기가 원시, 승계는 유상, 무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취득의 종류를 보죠. 원시인지, 승계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건축, 토지 조성, 개수,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상속 증여 규율, 얘네들을 원시인지, 승계인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주 취득 있죠?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하겠다가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가 뭐예요? 자, 지목이 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하고,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하고, 차량 등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그죠? 다 가액이 증가해야 해요.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변동이 없지만 취득으로 간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번째, 주식을 너무 많이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또 취득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개수를 주목하세요. 개수가 시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개수는 개념 용어 정리하면 건축법상 대주선과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리모델링을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걸 수선하거나 딸린 시설이나 승강기를 떠올리면 되고요. 설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개수와 관련해서 면적이 증가한 경우가 있고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다면, 알았어요? 면적이 증가한 것은 면적이 증가한 것만큼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건 원시 취득으로 사실상 취득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런데 가액만 증가한 경우는 뭐 얘는 간주 취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요. 원시 취득은 세율이 기억나세요? 2.8%고요. 간주 취득은 2%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취득, 원시 취득인지 간주 취득인지를 반드시 구분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문제가 나온다는 게 네. 이게 간주 취득인지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것도 물어보고. 네, 그것도 물어보고, 세율도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또 과세 표준도 물어보고 하겠죠. 거기에 따라 다르니까 과세 대상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는 그 과세 대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시기가 다르고, 그죠? 과세 표준이 다르고, 세율이 다르고, 절차가 다르니까 그 물어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왜 거꾸로 가고 있네? 자, 취득 관련해가지고, 누구요? 배우자와 직계 조미소군요.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특수관계인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자. 이 자들은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매매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원칙이 뭐예요? 무상 취득으로 간주해요. 무상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제 입증이 되면 이때는 다시 유상취득으로 그죠? 분류합니다. 그냥 무상과 유상이 세율이 다르니까 그래요. 유상은 몇 프로예요? 무상은 3.5%고 유상은 4%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좋아요? 무상이 좋아요? 유상이 좋아요? 뭐 입장에 돈 내는 입장에서는 무상이 좋죠. 무상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유상 안에 주택이 있어요. 여기에 주택은 어떻게 해요? 주택은? 세율이. 1에서 3%거든요. 뭐가 좋아요? 그러면 주택이 저 밑에 가. 이거 있죠? 이것 때문에 이 규정이 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무상이지만 얘는 입증이 되면 유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구별해가지고 정리하시고 유상이냐 무상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유상과 무상 공통입니다. 이때 무상은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를 말해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증여를 말하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취득으로 오지 않겠다는 거죠. 다음 요건을 3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하고, 그죠? 그 신고 기한 내에 해제가 있어야 하고, 그 해제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유상은 60일 이내고요. 증여는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예요, 시기. 언제 취득한 걸 볼 것이냐, 그죠? 납세물 성립 시기이면서, 그 다음에 취득가액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이때부터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그 기한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로 중요하죠. 그래서 유상 승계, 우리가 매매를 떠올리면 돼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등기 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언제를 취득을 볼 것이냐입니다. 언제요? 사실상 잔금 지급에. 이게 없으면 계약상 잔금 지급. 얘가 없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등록이. 자, 연부로 취득하면 잔금 지급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됐어요? 얘도 그 전에 등기하면 그날 등기. 그 다음에 무상은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계약일이고요. 역시 증여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온시 취득한 경우, 그죠? 바다 메꾸고, 그죠? 하천 메꾸고, 이런 겁니다. 공사 끝난, 공사 준공 인가이 되겠고요. 그 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그 중에 빠른 날로, 그죠? 결정이 됩니다.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 포함해가지고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 중 빠른 날. 다 나같이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거든요. 그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사용 승인에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사실상 사용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되죠. 아무튼 빨리 가겠다. 빨리 가겠다.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임야가 대지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변경된 날하고 공무상 변경한 날 이게 빠른 날이 되고요. 그 전에 일부를 사용한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 취득 시기로 봐서 세금 내기 하겠다. 그 다음에 자, 점유로 시효 취득한 경우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같이 움직이라겠어요. 기억나세요, 이거? 네? 20년 전이냐, 20년 후냐 물어봤잖아요. 20년 전이 후예요. 20년 전이 후예요. 점유를 개시해가지고, 자,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를 개시를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취득가수가 있잖아요. 등기를 했어요. 언제가 취득식이냐 이 말이에요. 점유를 막 개시할 때가 취득식이냐 20년 후 등기할 때냐 이 말이에요. 언제요? 20년 후 등기할 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점유를 개시할 때를 취득으로 이때부터 60여일에 신고납부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2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서 그죠? 그래서 등기일이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도 언제요? 그 당초 배우자가 뭐예요? 예? 취득할 때가 아니라 20년 후 이혼하면서 등기할 때가 취득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지?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약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봐보세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혼인을 했고요. 자, 살다가 갑이 토지를 샀어요. 몇년 뒤에? 살다가 갑 명의로 부부인데 갑 명의로 토지를 산 거예요. 이때 토지가 만약에 1억 상당한 토지였다고 해봅시다. 그가 20년 살았어 같이. 이혼할 때가 됐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알았어요? 이 재산은 지금 갑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할해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갑에게서 누가 을로 분할이 된 거예요. 절반이 일테면. 그러면 아예 토지가 이 당시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10억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절반이니까 얼마? 5억만큼을 그저 분할했겠지. 그리고 이 을이 취득했다는 거야. 이때 이 을이 취득했을 때 이혼에 따라 재산 분할로 취득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취득 시기가 언제잖아요, 이 말이에요. 언제예요? 20년 후 이혼하고 등기할 때. 아시겠죠? 같이 움직이다고. 20년 후라고 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유 개시할 때가 아닙니다. 재산 금액이 상승된 걸 다 반영한 금액으로 세금을 때리네. 1억짜리가 10억 됐으니까. 아니, 그건 이제 양도세 이야기고. 양도세 이야기고, 지금 취득세는 이쪽이라고. 취득세는 이때 할 수가 없다니까? 점유 개시할 때마다 약간 20년 동안, 예? 그 사람이 아무런 일이 없었을지 모르잖아요. 취득하는지 안 됐는지. 그치? 역시 이때는 봐봐요. 점유 개시할 때는,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취득할 때는 이미 이 사람 세금 냈겠지? 그렇잖아요. 자, 을이 취득한 거니까 당연히 을이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도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양도세는 어떻게 돼, 양도세는? 양도세는 시기가 다르다고 했잖아. 양도세는 시기가 언제예요? 이때예요. 이때가 양도세의 시기가, 취득 시기. 네, 주의. 두 개 짝 잡으셔가지고, 취득세는 20년 후고, 양도세는 20년 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억나요? 봐봐요, 여러분. 지금, 이 을이 분할 취득하면 양도는 아니죠? 그렇죠. 취득이긴 하죠, 지금? 네, 취득. 그죠? 취득해서. 이 을이요, 그 다음날 팔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이니까 을은 금액이 얼마겠어요, 양도가액이? 5억이겠죠. 여기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찾는 겁니다. 취득가액을 만약에 하루 전인 등기를 따지면 양도 차익이 없죠. 그래서 취득 시기가 이쪽인 거예요. 어차피 이건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취득한 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20년 전이에요. 점유 시효 취득도 마찬가지예요. 20년간 점유해가지고 시효 취득했어요. 그 다음날 팔았어요. 이때 금액이 10억, 점유 취득할 때는 1억이었고요. 20년 후 등기할 때는 10억이었어요. 그 다음날 팔았어요. 양도식이 나오죠. 양도가 얼마야? 10억이죠. 여기 취득가액 계산해야 하잖아요. 취득식이 필요하죠. 언제예요? 20년 전이라 이 말이야. 그죠? 만약에 등기할 때라고 한다면 양도 차익이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취득 시기를 점유 개시할 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하게 양도세와 취득세. 저는 양도시기 할 때 만약에 양도세 계산할 때는 1억이 샀잖아요, 그죠? 취득 시기가 반환하면 5천만 원으로 5천만 원에 대한 취득 시기를 계산해서 5천에 5억으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합니까? 그렇지. 여기 을 같은 경우 이혼은 당연하죠. 5억 5천에 그렇죠. 1억의 절반이니까 당연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건축물 부대 설비, 승강기를 떠올리면 된다 그랬어요. 얘를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건물주를 말하고요. 그 외의자, 임차인이죠. 세입자가 설치한 경우는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함께 취득한 걸로 봐요. 그 다음에 간주 취득 있잖아요. 변경 시점 후 소유자가, 그죠? 납세무자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한 케이스인데요.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인, 그죠? 조합원이 되겠고요. 채비진이나 보유주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재건축 포함해가지고 조합 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합 주택용 부동산 두 가지가 있어요. 뭐요? 조합원용 부동산과 비조합원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제가 둔촌 주공 이야기 해줬죠? 네? 네. 서울 둔촌 주공 12,000세대 이야기 해줬잖아요. 네. 12,000세대, 우리나라 가장 큰 단지입니다. 큰 세대인데요. 이 중에 7,000세대는 조합원용이었고요. 5,000세대가 일반 분양, 비조합원용이었어요. 이때 이 조합원용 부동산은 그냥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요. 조합이 아니고요. 비조합원용은 그 조합이 취득한 걸로 봅니다. 신탁재산은 당연히 신탁재산의 지위를, 이탁자 지위를 이전하면 새로운 이탁자가 납세물을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 당시가 약에서 이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하고요. 실제로 준 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으로 할부 금액이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취득가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상 실제로 들어간 돈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시가 인정액이 있고, 개념상. 시가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을 모르면 또는 인정 못하면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을 알 수 없으면 산정이 어렵다면 시가 표준액을 기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을 모르면 뭐예요? 시가 표준액을 모르면 감정가. 아니, 시가 표준액을 모를 수는 없어요. 시가 표준액은 뭐라고요? 법이 정한 가액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뭐야? 정해져요. 시가 표준액을 모를 수는 없다고 하셨죠? 구체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은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일체의 비용이고 직접 간접 비용을 포함하고요. 단서, 대금을 한꺼번에 그죠? 지급함에 따라서 할인받은 경우는 할인된 금액이다. 할인액이 아닙니다. 할인받은 금액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이걸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과세 기준이 되는 법정가액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하고요. 토지는 개별 공시가 등으로 그죠? 결정됩니다. 자,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보겠다. 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할부, 연부, 연체이자, 그다음 중개사, 중개보수 얘네들은 포함이 되는데 가로 안을 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는 뭐예요? 제외됩니다. 네?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 주의하세요. 이 부분. 네. 나머지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과세표, 유상 승계 취득한 경우, 일단, 대가가 있는 거죠. 유상이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원칙이고요. 이걸 모르면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 다음에, 부당한 행위 계산일 때는 뭐예요? 시가 인정액이 되고, 시가 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다시 또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이때, 부당행위 계산은 뭡니까? 부당행위 계산은 특수관계인이라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써요. 취득가액을 크게 작게 지금 저가로
낮은 가격으로 시가 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로 취득하게 되면 그 금액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가겠다? 시가 인정액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때 낮은 가격은요,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상당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로 안에 이야기 있죠. 시가 인정액인데 가로 안에 시가 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다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올해 개정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당연히 있어야 할 규정이 불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인정액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빠뜨렸어. 그래서 이걸 올해 개정하면서 보충했습니다. 그 불비한 규정을 보충했다 이해하시면 돼요. 무상 승계는 무상이니까 사실상 시가액이 없죠. 네? 따라서 곧바로 시가 표준액이에요. 상속은. 근데 증여는요. 옛날에는 상속 증여에다 시가 표준액으로 끝냈는데 증여는 일단 시가 인정액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시가 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역시 시가 표준액이 항상 이게 필요합니다. 이 규정이. 그 다음에 특례가 하나 있어요. 시가 표준액 1억 이하면요. 납세무자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 중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시가 인정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크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서 결정해라가 되겠습니다. 시가 표준액 1억 이하면. 저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하나 통일하면 안 되는데 왜 저걸 두 개를 나왔을까? 뭘요? 표준액, 인감, 뭐 인정액 이거를. 이거 있잖아요. 시가 인정을 모르면. 시가 인정은 매매 사례가액이고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액이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쩌?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을 하면 책임 적어져서 그래 하는 게. 아니, 통일해버리면. 원칙은 다 사회상 취득가격이잖아요. 네. 실제로 들어간 돈으로 계산한 게 맞겠지.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몰라. 또는 뭐야, 이 사람 갈아 넣을 수도 있잖아, 부정하게. 거기에 대한 인정, 확인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면 보충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게 시가 인정이 나왔다고 매매 사례가 있거나 있으면 그걸 쓰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없으면 어쨌든 간에 기존 법을 계산을 해야 하잖아요. 나온 게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래서 시가 표준액을 모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시가 인정액을 모르거나 확인이 안 되거나, 그죠? 인정 안 될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부동산 온시 취득, 건축, 대수 포함해가지고 새로 짓는 거죠. 조성하고. 이때는 역시 사실상 취득가격이니까 그 공사비가 돼요, 공사비. 그리고 나왔죠. 법인이 아닌 자는요, 이 건축할 때 사실상 취득가격, 공사비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법인은 당연히 장부를 만드니까요, 확인이 된다고 전제하고요.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보충 규정으로 이때는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 역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대지로 바뀔 때 들어간 공사비를 말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 취득가격, 그 공사비를 알 수 없다면 시가 표준액으로, 그죠? 증가한 가액을 계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그죠? 증가한 가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세점,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이면 금액이 작으니까 부과 않겠다. 50만 원이 부과해요, 안 해요? 50만 원 부과. 부과 해요, 안 해요? 부과해요? 이런. 50만 원 이하면 부과 않겠다고 했잖아. 50만 원을 포함해서 부과 않겠다는 거잖아요. 부과해요, 안 해요? 네. 부과 안 해요? 할 거죠? 네. 잘 정리하세요. 시험장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이게, 이야, 50만 원이면, 아니, 그거 고민할 순간 떨어지는 거야. 평소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셔야 해. 이상 이하 미만 초과는 세법만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도 필요한 개념이니까, 아셨죠?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정확히 개념 정리하시고요. 자, 연부취득은 할부금이 갚이기 때문에 할부금을 50만 원 이하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죠? 세액 부담을 피하겠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연부금은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총액이 50만 원 이하예요. 그 다음에 토지와 건축물을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을 그죠? 응? 50만 원씩 취득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년 이내에 취득하면 한 건으로 봐가지고 면세점을 적용한다. 아, 죄송한데요. 지난번 저한테 알려주신 게 저도 그때 헷갈리는데 그때 메모 주신 게 50만 원 이상은 50만 원 포함, 50만 원 이하도 50만 원 포함, 다만 초과는 포함 안 하고 미만은 포함 안 하고 이런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하 포함하는 걸로 저한테 이야기했다. 이하는 포함하는 걸로 이야기. 포함되지. 이하는 당연히. 방금 안 하신다 했잖아요. 이하. 뭔 소리예요. 이하는 포함되니까 50만 원 이하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50만 원. 50만 원 이상 포함되고 50만 원 이하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만은 포함 안 되고. 초과는 포함 안 되는 거고. 네네. 방금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50만 원 이하는 부과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봐봐요. 50만 원 이하는 부과 않겠다고 했잖아. 네. 50만 원은 부과해요, 안 해요? 하죠. 무슨 또 부과 안 하고 왜 그랬냐고 또.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아니, 다시 숫자만 해야 다시 정리하세요. 예. 예. 네. 헛소리하지 마시고. 네. 예. 자, 헷갈리네. 예. 자, 취득세와, 자, 세율입니다. 세율은요,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그 통합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세율 규정 자체가 좀 복잡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좀 오래전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는 구취득세, 부동산 취득하면 2% 단일세율이었어요. 이때 취득은 따지지 않아요. 유상, 무상, 원시승에 따지지 않고 단일세율 2%였고요. 그 다음에 구등록세는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요, 그 취득 원인에 따라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승인에 따라서 뭐예요? 다양했습니다. 알파세율은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의 등기가 있겠고, 또 구면허세가 있어요. 자, 이게 합쳐진 겁니다. 구취득세하고 구등록세에서의 소유권 등기가 합쳐져 가지고 뭐 지금 현행 취득세가 그죠?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현행 취득세 세율은 종전 2% 취득세 세율하고 종전 구등록세 알파 세율이 합쳐진 세율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 외 등기하고 구등록 면허세가 합쳐져 가지고 등록 면허세가 등장을 해요. 이때 자 현행 취득세는 방금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2% 플러스 뭐예요? 알파세율이 있죠? 이게 표준세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여기에 매폐가 표시된 거예요. 매폐로. 매폐가 이제 곱해진 세율을 중과세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은 이 표준세율은 취득과 등기가 동시에 있었을 때 적용된 세율인데 그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는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거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되겠죠. 특례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준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그죠?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표준세율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정하는 이야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통입니다. 표준세율을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것만 보면 돼요. 자, 암기한다 그랬어요. 자, 유상 승계 취득가 돈 주고 사니까 4%, 농지는 3%, 개인 주택은 1에서 3%, 부상 상속은 2.8%, 농지를 상속한 2.3%, 증여는 3.5, 비영리 사업자는 2.8, 원시 취득도 2.8, 공유물 등 분할 2.3. 그래서 세 가지 딱 암기라고 했잖아요. 딱 잡아가지고 뭐 알려줬어요? 2.8을 암기하세요. 이거 2.8. 상속인하고 원시인하고 뭐예요? 비영리 사업자는 아세요? 2.8 이빨입니다. 농지 돈 주고 사면 4%예요. 농지는 3%라고 그랬죠. 삼농사 지었다 생각해요. 삼농사. 기억나실 거예요. 그 이야기 했나요? 네. 삼농사. 증여는 증여 받는 걸 사모하죠. 네? 증여 받기 사모하잖아. 사모 3.5%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개인은 1에서 3%인데요. 6억 이하가 1%예요. 9억 초과가 3%고요.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함수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에서 3%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신축, 중축한 이후에 주택 건물을 그 부수 토지를 이후에 취득하면 어째요? 이때는 1에서 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4%를 적용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4%? 예. 이거. 기억나요? 예, 4%. 땅을 산 다음에, 땅을 돈 주고 사서 몇 프로예요? 땅을 유상으로 치르겠다고. 4%죠? 네? 땅 샀다고? 4% 돈 주고. 여기에 주택 건물 지었어요. 몇 프로예요? 1에서 3%. 건물 지었다니까 몇 프로냐고. 건물 지은 건 몇 프로예요? 온실이잖아. 2.8이잖아요. 네? 예? 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걸 먼저 사고 이걸 지었을 때 이 말입니다. 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나무 땅에다가 일단 건물을 지었어요, 먼저. 몇 프로예요? 건물 지었다니까 몇 프로냐고. 2.8이지. 2.8이죠? 예. 이제 그 땅을 산 거야, 이후에. 유상으로. 몇 프로예요? 4%. 이건 주택의 땅이잖아요.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1에서 3%라고.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지 않겠대요. 이 말이. 그래서 몇 프로예요? 4% 중에서 이 경우랑 똑같이, 그죠? 세부담을 하게 해주겠다 규정이 얘라 그랬어요. 순서에 따라서 세부담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실질은 같잖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주택 부수 토지니까 나는 주택을 유상으로 산 거야 라고 하고, 알았어요? 1에서 3% 해주라.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네? 이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림 없어요.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네. 있을 건데? 없어요? 네. 새로워요? 네. 저것도 이야기 안 해주신대, 저들한테. 그래요? 네. 아닌데 웬만하면 해주는데. 안 했어요. 해줘요? 안 할 리가 없어요 이거. 네? 이거 해야지. 이거 해놓고 설명 안 하면 돼? 말이 안 되지. 그리셔요? 그리죠? 네, 지금 순서. 취지를 이해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복잡하면 건너뛰세요. 중과세율은 10년 넘게 출제가 안 됐습니다. 다만 중과세율 중에 굳이 안다면 중과세율 중에요. 다주택자 중과세율만 기억하세요. 주택이니까. 주택은 중요하다 했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은 2%를 표현한 겁니다. 구취득세의 2%를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불러요. 세법에서. 여기에 2배, 4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방금 2%도 안 알려줬습니다. 네? 방금 2% 지난주에 안 알려줬다고요. 뭐가 2%? 중과 기준 세율도 안 알려줬다고요. 아니요. 중과기준세율이 2%라고. 구취득세 세율을 중과기준세율이라고 한다고요. 지난번에 안 알려줬다고요. 오늘 알려주셨어요. 아이, 했듯하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셔. 그 설명 안 할 수가 없지. 들어보셔. 네. 그 전에 강의했던 것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따지지 마시고 말해줬다가 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길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다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해줬다니까. 자, 내가 기억이 안 나구나 생각하셔. 네. 네. 자, 개인은 조정 지역에 2개 이상이면 이제 중과세가 시작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 밖은 3개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는 이거의 2배입니다. 2% 2배니까 그럼 8%가 적용되는 거예요. 4% 표준세율에다가 2% 2배니까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인 경우하고 조정 대상 지역 밖은 4주택 이상인 경우는 4배가 적용돼요. 4배가. 그래서 결국 몇 프로예요? 12%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법인주택은요, 주택수에 관계없이 중과세가 적용되고요.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의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인 경우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얘는 이제 이런 주택은 그죠?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택은 봐줄만 하지 않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특례세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행 이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하면서 뭐야? 취득도 하고 뭐하고 등기도 한 경우를 그죠? 전제로 한 세가 표준세율이에요. 여기. 이게 2% 플러스 뭐라고요? 2% 플러스 알파 세율이라겠잖아요. 근데 어느 것처럼 뭐야? 취득은 아니고 등기만 한 경우. 알았어요? 이때는 이거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법에 규정할 때는 이 표준세율에다 해서 뭘 빼요? 2%를 빼야겠죠? 2%를 뭐라 부른다고요?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불러요. 구취득세율을 중과기준세율이라고 그래요. 설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거? 어?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데 설명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했겠지. 그 다음에 이 경우입니다. 취득이기만 하고 등기는 하지 않는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는 뭐예요? 2% 즉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겠다는 특례입니다. 이건 좀 잘 관리하셔야 해요. 시험에 잘 나온 메뉴입니다. 첫 번째 특례가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무엇은 아니고 취득은 아니고 등기는 하는 경우. 그죠? 이걸 우리 형식적 취득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 취득에 불과하니까 다만 등기를 해야 하니까 이 말입니다. 판매, 등기 등 포함해가지고 판매 기간 내에 사고 파는 경우 포함해가지고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특례세율 첫 번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형식에 불과하니까요. 취득이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취득이긴 한데 등기는 하지 않는 경우. 그죠? 이 대표가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은 뭐예요? 취득으로 간주하긴 한데 소유권 변동이 없죠. 등기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1번부터 4번까지 체크를 하시고 1번부터 4번까지 체크하시고요. 네. 이게 간주취득입니다. 뭐야? 간주취득. 네. 그 외에 묘지취득, 임시건축물 취득, 1년 미만은 1년 이하는 1년 이하는 비과세인데 1년 초과한 경우는 그죠? 과세가 돼요. 다만 얘네들은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만 그죠? 부과하겠다가 되고요. 자, 개수와 관련해 가지고 주의해요. 개수로 인한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간주취득이니까 얘는 2%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해하겠죠? 개수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뭐예요? 죄라고 되어 있죠. 왜요? 이런 거니까. 사실상 취득이니까 간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중과기준세율이 아니라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구체적으로 보면 2.8%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네?
쭉 정리했으면 지나셨던 거.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예.